안녕하세요. 책읽는 뮤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비만의 종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단백질 신봉자가 되었나? 저탄고지의 원조 격인 애킨스 박사는 부자가 되었다. 그깟 책을 팔아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다고 그러시나요? 그렇다면 아마존에 들어가서 애킨스라고 쳐보시라. 수천 수만 가지의 공장 음식들이 반짝이는 옷을 입고 당신을 맞으러 도열해 있을 것이다. 애킨스 박사는 책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지만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다. 애킨스 그룹이라는 기업 말이다.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단백질이 만성질환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염병의 경우는 다르다. 예외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의 위협을 거의 제거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흡연이 폐암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경우 하루에 5갑씩 담배를 피우는 그룹과 4갑씩 피우는 그룹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는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시속 90km 달리다가 사고 냈을 때와 시속 100km를 달리다가 사고 냈을 때의 사망률을 비교할 수도 있다. 모두가 사망이다. 이것도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 어떤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과일 속의 천연 당분을 가공된 백설탕과 함께 악마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신선한 과일은 섬유질과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식품인데도 말이다.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탄생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일이다. 단백질 영양계의 황제로 등극하다. 당신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1972년) 애킨스 박사의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은 돼지고기 껍질, 고기, 치즈와 같은 음식들을 찬양하면서 바나나와 통밀빵과 감자를 악마로 만들었다. 그의 주장은 과일을 포함된 탄수화물은 인슐린의 증가를 유발하고 인슐린은 우리 몸에 독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킨스 박사는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단백질도 인슐린을 상승시킨다는 사실 말이다. 인슐린을 상승시키는 주범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란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었다. 환자들은 내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식단 기록을 작성한다. 특히 애킨스 추종자들이 많다. 내가 직접 물어보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작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애킨스는 2002년 심장마비를 당했다. 거대한 애킨스는 그룹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당시 71세의 이 건강 전도사는 자신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주장해오던 베이컨과 달걀과 치킨과 치즈라는 좋은 음식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마비에 걸렸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다. 그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윤리적이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남편의 체중 문제를 얘기하면서 애써 변명해야 했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 인간의 슬픈 죽음 앞에서 몸무게가 뭐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체중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애써 변명하는 것은 애킨스 그룹 비즈니스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남편의 죽음이 중요한가 비즈니스가 중요한가 말이다. 내 요점은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애킨스는 사망 당시
72세라는 나이가 미국에서는 비교적 많은 나이였다. 그러나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 습관을 가진 여러 선진국 사람들이 80세 넘어서까지 건강한 것을 보면 비교적 젊은 편이다. 사진과 동영상에서 애킨스를 보면 분명히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보인다.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아직도 당뇨병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통념을 깨는 많은 증거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는데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힘있는 각종 미디어에서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류업계와 식품업계가 그들의 돈줄 광고주이기 때문이다. 나는 육류 섭취와 당뇨병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난 당시 일본인들의 건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미국인은 가장 건강하지 못한 음식 습관을 가진 반면 일본인들은 정통적으로 좋은 건강 상태와 장수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인들이 쌀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당뇨병은 왜 생기는가? 당뇨병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당뇨병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고 주장한다.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제거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여 인체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인슐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약간 복잡하지만 나는 중학생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 쉽게 머리를 끄덕일 수 있도록 설명할 자신이 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한 법이기 때문이다. 췌장에 의해 생산되는 인슐린은 혈류를 통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슐린이란 쉽게 말해서 포도당을 실어서 세포에 날라주는 배달부라고 생각하면 맞다. 우리 몸에는 당분이 떨어질 경우 생존을 위한 안정장치로서 에너지를 위한 비상 통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탄수화물, 천연당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우리 뇌의 주요 연료이다. 철분의 경우 햄첼과 비햄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육류에 들어가 있는 철은 햄철이고 이것이 산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몸이 산화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능력이 저하되고 결국 완벽하게 당뇨병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육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철분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당뇨병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만일 당신이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며 의사가 심장마비와 뇌졸중과 심부전을 피하려면 평생 몇 가지 항고혈압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자.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시야 혼탁, 혼탁뇨, 기침, 어지러움, 졸림, 두통, 우울한 기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배탈, 가벼운 피부 가려움증이 발진, 두통, 심근증, 현기증, 졸림, 피로감, 복통, 화끈거림.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고혈압제인 암로디핀의 부작용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보다 약간 적은 부작용으로는 팔과 허리 통증,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식욕 상실, 떠올림, 수면 장애 등이 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나는 이 책에서 고단백질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고단백의 문제는 고지방의 문제와 동일하다. 나는 비만 수술 및 체중 감량 전문의사지만 음식을 각각의 성분으로 구분하는 환원주의 방식에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고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이산화 질소의 생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많은 남성들이 성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용하는 작은 파란색 알약, 비아그라, 아산질소에 작용하여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콩 단백질은 심장 질환의 두 가지 위험 요인인 LDL,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비만의 범인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고 물으며 한결같이 탄수화물이라고 대답한다.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다들 살이 쪘다고 아우성이다. 비만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기적과 같은 다이어트 비법에 열광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살을 빼고 잘 유지하기도 한다. 과인, 단백질은 왜 체중을 증가시키나?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다. 섬유질은 우리 혈류로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성 음식의 무게 중 일부는 흡수되는 칼로리로 변환되지 않는다. 나는 이 책에서 단백질 중독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동물성 지방을 동반한다. 모든 육류는 지방과 단백질의 합작품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미국에서 채식 대부라고 불리우는 존 맥도걸 박사의 다음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방을 먹으면 몸속에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인다. 채식의사 존 맥도걸 박사. 과잉 단백질은 인간에게 위험하다. 우리 인간은 단백질을 음식으로 먹어야 단백질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음식에 있는 단백질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일한 원천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몸은 매일 100g에서 300g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 이야기하기 쉽게 말하자면 아미노산 공장이 있다는 말이다. 나는 비만 수술 전문 의사이자 체중 감량 전문가로서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나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완벽한 실천법을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나라의 채식과 자연 식물식을 이끌고 존 맥도걸 박사처럼 되고 싶었다. 콜디웰 에센스틸 박사나 콜린 캠벨 박사처럼 되고 싶었다. 그들은 실제로 모두 날씬하고 그들은 실제로 모두 건강하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한다. 당뇨와 친구 되세요 라는 말을 믿고 평생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호주머니를 털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신이 설계한 바로 그 음식을 먹으며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통장 잔고에서 한 푼도 꺼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나 또한 대부분의 상업용 주스를 피한다. 과일과 채소는 완전 식품으로 밝혀졌다. 과일의 당분은 섬유질과의 결합 때문에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과일 주스로 만들어 병에 넣는 것은 섬유질이 제거되므로 이 완벽함이 사라진다. 당신이 진정 과일이나 채소를 입으로 씹어서 먹고 싶지 않다면 과일 즉 압착해서 섬유질이 버려지는 형태 말고 믹서로 갈아서 만든 주스, 섬유질이 살아있는 형태로 드시라.
존 맥도걸 박사는 지방을 먹으면 고스란히 몸속에 지방이 쌓인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나는 요리할 때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기름은 상당한 가공, 과정을 거친다. 마트 진열대에 있는 기름은 거의 대부분 공장 음식이다. 콩은 세계의 장수촌인 블루존에서 100세 노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장수의 요인으로 콩을 꼽았다. 실제로 콩이 부족한 식단은 대사질환을 증가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디어를 믿지 마시라. 미디어에서 뭐라 하면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다이어트에 도전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실패한다.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나도 그랬었다. 물론 처음에는 살을 빼지만 결국 95%의 사람들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다. 그 이유는 수만 가지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된 음식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상업용 미디어 때문이다. 당신은 나는 운동을 싫어하도록 설계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7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왔다. 세상이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당신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변형된 것 또한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가 지난 후의 사건이라고 말이다. 나는 당신이 편견과 통념을 버리기 바란다. 식사를 미리 계획하라. 식사를 계획할 때는 간단하게 하시라. 나는 기본적으로 식사를 비슷하게 하지만 약간씩 변형을 준다. 매번 새롭고 흥미로운 음식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번거롭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번역자의 말. 대학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를 좋아했다. 친구 어머님은 키도 크고 몸집도 무척 크셔서 80kg 정도 나가지 않았나 싶다. 걸으실 때마다 거실 마루가 쿵쿵 울렸으니 말이다. 명절에 놀러 갔을 때 아침부터 고기를 먹고 고스톱을 치고 점심에는 옆에서 전을 부치면서 고스톱을 치고 다시 저녁에는 기름진 고기와 술을 마시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힘이 붙여 잘 못 먹는 내게 친구 어머님은 야 사내 자식이 고기 팍팍 안 먹고 뭐하노 하고 하셨다. 오래전에 그 친구로부터 어머님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그때 연세가 겨우 60대 초반이었다. 심장 마비였다. 그러자 예전에 건강할 때 수억 원의 기부금을 구두로 약속해 준 적이 있었는데 종교단체가 득달같이 이 병원으로 찾아와 오늘 내일 하던 어머님께 증서에 서명해 달라며 애걸복걸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전해 들었다. 병원 특실에 누워 각종 첨단 의료기기의 도움과 최고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던 어머님이 갑자기 사망하시자 집안은 재산분배로 문제로 풍비박산이 났다. 형제, 자매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고 조카들까지 서로 만나지 않은 사이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참 아프네요. 친구 어머님이 고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기가 사람 잡았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모든 혈관병의 원인은 과도한 지방 섭취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일인이 있었으니 이 책의 저자 가스 데이비스 박사다. 과학이 이렇게 진실로 향하는 지금 또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진다. 자석 팔찌가 사라지자 티타늄 팔찌가 나왔고 육각수가 사라지자 미네랄 워터가 나타났다.
지금도 무슨 마그네슘제와 프리바이오틱스로 계속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속았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또다시 새로운 것이 나타나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사람에게 나쁜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방송국은 광고를 통해서 자사에게 자금을 대주는 각종 협의의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 없다. 미디어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나는 음식을 바꾸어서 몸도 바꾸었고 생활도 바꾸었고 인생도 바꾸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을 찾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방송국은 나를 초청해서 그 진실된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10여 년 전에 MBC에서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는 프로를 방영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다. 황성수 박사님과 이태근 선생님을 비롯한 채식인들이 나와서 채식으로 새 생명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였다. 이 책의 저자 가스 데이비스 박사는 비만 수술로 돈을 벌었고 그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다. 그는 왜 그 따뜻한 온실을 박차고 진실이라는 야생으로 뛰쳐나간 것일까? 그는 왜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내부 고발자가 되었을까? 나는 미국에서 날아온 귀한 소식을 허헉거리며 달려와 전하는 통신 열람병으로서 돈으로 진실을 얻을 수 없다는 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에 또 한 번의 큰 보람을 느낀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번역 강신원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이분의 번역글은 참 늘 언제 읽어도 재밌고 번역을 재밌게 잘 써서 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사이먼 북스의 책들이 건강에 관한 책들이 많아서 너무 좋고 이분의 번역하시는 분의 마인드도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이 출판사가 정말 잘 되길 응원합니다. 좋은 책 번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